엘버트 푸어스는 위대한 선수입니다. 아직 현역이지만 명예의 전당 헌액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000안타를 달성했고 600홈런까지 달성했으니까요. 역사상 3000안타와 600홈런을 모두 기록한 선수는 단 4명뿐입니다. 윌리 메이스, 행크 앨런, 알렉스 로드리게즈, 그리고 푸어스죠. 4명의 선수의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3000안타와 600홈런을 기록할 정도면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얘긴데 저런 비율 기록이라니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려는 게 있습니다. 푸어스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까요? Just yes or no, Mr. Kringle.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스입니다. 그러면 그 자명한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죠? Why?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푸어스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보낸 11년의 전성기, 이 기간 동안 푸어스는 3할 2푼 8리의 타율, 4할 2푼의 출루율, 6할 1푼 7리의 장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1년 동안의 평균 기록입니다. 아무리 타고 투자 시대였다지만 정말 엄청나죠. 안타는 2073개이고 홈런이 445개입니다. 이 기록을 연평균으로 보면 3할 2푼 8리 40홈런 188안타 117득점 121타점이 됩니다. 저 기록을 11년 동안 계속해서 냈다는 건데 이거 사람이 낼 수 있는 기록 맞나요? OPS 플러스는 170인데 설명드리면 평균 OPS를 100이라고 할 때 푸어스는 그보다 70% 더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1년 내내 말이죠. 이 기간 동안 푸어스는 타율, 홈런, 득점, 타점에서 모두 1위입니다. 2루타는 1위, 안타는 3위, 볼넷은 6위죠. 그리고 카디널스에서 찬란한 11년을 보낸 푸어스는 LA 에인절스와 FA 계약을 맺고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어스의 통산 성적은 이렇게 됐죠. 3할의 타율, 3할 8푼의 출루율, 5할 5푼 1, 2의 장타율, OPS는 930, OPS 플러스는 148, 3161안타, 650홈런, 2044타점, 1306볼넷, 1812득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마 카디너스 11년의 푸어스와 현재 푸어스의 통산 성적을 두고 택하라면 많은 이들이 통산 푸어스를 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디 어슬레틱의 칼럼니스트인 조 포스난스키가 트위터에서 두 기록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푸어스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면 저 통산 기록 때문이라는 대답이 65%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광범하게 펴진 의견이니 다른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1년의 푸어스와 통산 푸어스 중에 누가 더 팀에 필요한 선수였을까요? WAA Wins Above Average 지표는 그 선수가 평균 선수에 비해 팀에 몇 승을 더 안겨줬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세인트루이스 11년의 푸어스는 64.5인데 통산 푸어스는 62.0으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카디너스 시절까지는 보통 선수보다 65승 정도 더 벌어졌는데 LA 에인저스 시절을 합치고 보니 62승 정도의 선수가 되어버린 거죠. 올해까지 에인절스에서의 8년 동안 마이너스 2.5의 WAA를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에인절스에서 푸어스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선수였다는 뜻이죠. 그나마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마이너스이고 특히 2017년은 마이너스 4.0으로 재앙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30홈런 이상도 3번 쳤고 2015년에는 40홈런도 날렸어. 100타점 이상도 4번이나 했다고. 그런데 평균보다 더 못하다니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에인절스에서 푸어스의 타율은 2할 5푼 8리입니다. 출루율은 3할 1푼 4리로 카디너스 시절 타율보다도 낮죠. 4할 5푼 1리의 장타율은 카디너스 시절 출루율 4할 2푼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OPS 플러스 지표로 말씀드렸는데 에인절스에서의 OPS 플러스는 111, 평균보다 10% 정도 나은 수준입니다. 명예의 전당은커녕 좋은 타자라고 하기도 어렵죠. 특히 발 부상으로 수비력이 크게 떨어지고 지명타자로 나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팀 기여도는 표면적인 타격 기록에 비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통산 푸어스 기록이어야 명예의 전당에 가는 것이라면 그 엄청난 11년을 보내고 나서 그냥 평균, 아니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기록들을 꾸준히 7, 8년씩 기록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명예의 전당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그냥 빅리그 자체도 대단하죠. 하지만 평균이라는 건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뛰어난 성적을 남긴 수많은 선수들도 첫 턴에 바로 탈락해버리는 곳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3000안타나 600홈런 같은 대기록을 달성하는 건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명예의 전당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선수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쌓아서 입성 보증 수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커리어 내내 리그를 압도할 정도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냥 꾸준히 괜찮은 성적 오래 유지해서 우리가 보통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는 3000안타나 400홈런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면 그 기록을 달성했으니 명전에 가야 할까요? 빌 버크너를 한번 봅시다. 버크너의 통산 WAA는 마이너스 17.1로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경기에 나섰죠. 2517경기에서 2할 8푼 9리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버크너는 꽤 괜찮은 선수였습니다. 3할 타율도 7번이나 기록했고 1980년에는 3할 2푼 4리로 타격왕에 오르기도 했죠. 삼진도 잘 안 당해서 통산 삼진이 453개밖에 안됩니다. 가장 많은 시즌이 39개니까요. 요즘 타자들이면 한 달에도 달성할 수준이죠. 하지만 1루수로서 파워가 부족했습니다. 통산 홈런은 174개 뿐이고 볼넷도 적었죠. 수비력도 좋지 않았는데 이건 월드시리즈 6차경을 깔기에서 참 오랫동안 뛰었지만 WAA가 별로인 이유죠. 올스타도 딱 한 번이니 명성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 번도 팀 내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서였죠. 당시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버크너가 올스타급 커리어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버크너의 통산 안타수는 2715개입니다. 3000개에서 285개가 모자라죠. 만약에 두세 시즌 정도를 더 뛰어서 3000개를 달성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시즌이 40이니 좀 어렵긴 했겠지만 어거지로라도 3000안타를 채웠다면 버크너의 명전행을 고려해야 할까요? 실제 투표에서 버크너는 2.1%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데이브 킹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킹맨 역시 통산 WAA는 마이너스 6.7에 불과했죠. 트레이드도 2번 당했고 그중 한 번은 트레이드 되고 나서 방출이었습니다. 다만 이 선수의 강점 하나가 바로 파워 하나는 끝장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산 홈런이 448개나 되죠. 홈런 왕도 2번이나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도 35개를 날렸는데 만약 선수 생활을 연장했다면 500홈런도 가능했죠. 마지막 시즌이 37살이고 특별한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킹맨이 500홈런을 달성했다면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가야 하는 걸까요? 통산 타율 2할 3푼 6리에 OPS는 780, OPS 플러스 115에 WAR이 17.3인 킹맨이? 실제 투표에서 킹맨은 0.7%를 얻었습니다. 물론 버크너와 킹맨은 3000안타와 500홈런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이 명전에 가지 못한 이유가 아니란 것이죠. 조금 더 최근의 예로는 2769안타를 때려낸 자니 데이먼이 있습니다. 현역 중에서는 애틀랜타의 닉 마카키스가 2341안타를 기록해 앞으로 659개만 더 치면 3000안타를 달성하게 됩니다. 명예의 전당은 출석부가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이뤄낸 2000안타와 20년 동안 개근에서 이뤄낸 2000안타 둘 모두 가치가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3000안타가 입성 보증수표인 이유는 그냥 3000안타를 때려내서가 아니라 3000안타를 때려낸 선수들은 거의가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3000개를 때렸냐 안 때렸냐가 기준이 아니란 것이죠. 3000안타라는 이유만으로 위대할 수도 없고 3000안타가 아니라고 격하될 이유도 없습니다. 베이브루스는 통산 2873안타인데 바로 아래에 자리한 해롤드 베인스와 동급의 타자인 것일까요? 베인스가 루스 정도의 타자인 것일까요? 물론 3000안타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지금은 리그를 압도하는 타자도 아니고 정말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폴스지만 20년 가까이 그라운드를 뛰면서 만들어낸 3000안타, 600홈런의 순간은 야구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만큼 폴스가 오랜 시간 동안 리그를 압도하는 뛰어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폴스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 사실을 돌아보게끔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기 전 그는 마지막 타석에서 3000번째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만약에 그 안타가 없었다면 2999개의 안타였다면 클레멘테는 명정감 선수가 아니었을까요? 그 안타가 아니었어도, 아니 그 시즌이 아니었어도 클레멘테는 이미 명전에 갈 선수였습니다. 다만 그 3000번째 안타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까지 올랐는지 3000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을, 그리고 클레멘테라는 인간의 숭고함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상징적인 것이죠. 폴스의 3000안타, 600홈런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에인절스에서의 8시즌 전체가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폴스라는 위대한 타자에 대한 일종의 헌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헌사는 헌사일 뿐 명예의 전당에 갈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마치 대배우가 대배우인 이유가 노년에 받은 공로상 때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차이나 드럼의 플레이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